안녕하세요, 플래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패켓 2.0 100분의 1 퍼건을 조립을 하고 나서 하는 리뷰, 조립 리뷰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당연히 외형 조형이라든지 파츠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정품하고 진짜 똑같이 사출이 되게 잘 됐는데, 다만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조립할 때 오는 애로사항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컨셉이 아무리 잘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다이한테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국 프라를 해왔던 분들이라든지 조금 이제 조립감이 안 좋았던 걸 계속 해봤던 분들은 뭐 이거 갖고 그러냐, 가격도 이 정도면 착한데 그걸로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비정품 하더니 이제 반다이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립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또는 옛날에 이제 프라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깎아내고 붙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프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근래에 프라를 시작했던 분들, 특히 이제 반다이 프라로 시작했던 분들은 이런 형태 조립감이 익숙치가 않아요. 아주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오차 설계로 나온 프라를 그걸로만 배웠던 분들은 당연히 처음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중국 프라를 이 패킷으로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생각보다 조립하기 힘드네, 또는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분은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한번 찝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 계속 조립해본 분들이라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반다이 건프라는 솔직히 말해서 손재주가 없어도 설명서만 보고 잘만 따라가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나온다면, 솔직히 MG까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패킷 이걸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워낙 핫하니까 야 이거 핫한데? 하고 이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런너입니다. 게이트가 너무 두꺼워요. 게이트가 보통 MG 사이즈 100분의 1을 만들 때도 파츠의 두께, 얇기를 당연히 조절을 하기 때문에, 또는 파츠 하나당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을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게이트의 수 또는 플라스틱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최적화를 해서 나온단 말이죠. 기존에 이게 RG2.0 런너인데, 근데 요거를 그대로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런너를 갖고 온 게 똑같은 걸 갖고 오고 싶었는데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서 표본으로 갖고 와봤는데, 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게이트가 보통 삼각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눕혀진, 세워진 삼각 형태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네모났습니다. 네모난 것도 많고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죠. 이래서 사실 그대로 뻥튀기 한 킷의 약간 단점이죠. 그러니까 뻥튀기를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양이 절대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두께도.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무게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이트를 잘라줄 때 힘이 많이 들어가고 퍼에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니퍼가 얇을수록 잘 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외날 니퍼를 쓰셔야 된다 하면 1차 니퍼질을 할 때 최대한 짜투리 게이트를 얇게 남겨서 2차로 할 때 포 뜨듯이 자를 수 있게, 또는 적당히 자르고 사포를 사용해서 다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양날 리퍼, 좋은 양날 리퍼, 뭐 삼봉이라든지 또는 금딱지라든지 조금 좋은 양날 리퍼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좀 더 괜찮을 겁니다. 좀 튼튼하고 힘을 잘 받는 친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친구가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반다이 런너는 6번하고 9번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줄 있는 쪽이 아래이기 때문에 6번하고 9번을 판별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9번이고요. 이게 6번이거든요. 판별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9번하고 6번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데 6번하고 9번 밑줄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물론 파츠 모양을 보고 하겠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런너를 잘못 자를 수가 있다. 물론 큰 문제는 아닙니다. 숙련자분들은 잘못 잘랐다 해도 옆에 놔뒀다가 나중에 모양 보고 찾아서 다시 쓰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초보자분은 이런 거에 멘탈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시고 6번하고 9번이 어떤 건지 형태를 잘 보시고 잘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런너 쪽에서 이제는 뭐 그게 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을 꽂을 때의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 아이고 이것도 이제 설명서를 여기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지만 여기 한 번 더 옆 이미지를 띄워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무릎 이쪽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은 무릎이 이렇게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너무 오차 설계가 너무 딱 맞게 되다 보니까 이 다리를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다 펴지 않고 안에 축이 보일 겁니다. 요 안에 보면은 여기 이 축이 홈이 들어가는 공간이 보일 건데 이 친구 살짝 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펴가지고 이 다리를 들어가게끔, 그래서 보시면 이 축이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리가 접었을 때 무릎이 확실하게 이렇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 무릎이 튀어나오는 형태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립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설명서를 이렇게 몇 개 보여드리면 팔꿈치라든지 이제 다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 또 보시면은 슬라이드 결합이잖아요. 슬라이드로 밀어서 홈에 걸고 펼쳐주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단차도 엄청 딱 맞게 나오고 타이트하게 나오고 면적이 넓어지니까 마찰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걸쇠에 꽂힌 것보다 마찰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서 펼쳐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마찰력이 높다 보니까 내가 고정했던 고리가 빠지면서 잘못하면 백화나 이제 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할 때 설명서 보셨다시피 이 부분을 할 때 눌러가면서 이 파츠가 튀어나오지 않게 잘 눌러가면서 펼쳐주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포터가 있어요. 요 팔 만들어줄 때는 요 서포터가 있습니다. 요걸로 이용해서 넣어주면 딱 소리 나게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부분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 다리 만들어줄 때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조립해 보신 분들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뭘 보고 판단하냐? 아까 말했다시피 파츠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느냐, 튀어나오지 않았느냐, 그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명확하게 넣었다 생각하시면 뻑뻑한 거니까 그냥 안 펴지는 게 좀 힘을 줘가면서 안에 눌러가면서 펼쳐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분의 1 설계를 새로 싹 해서 최적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돌기 같은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대로 뻥튀기 했기 때문에 좀 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가동 부위는 이 앞부분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오는 골반 설계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뒷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잘 움직여요. 다만 이 앞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이 돌기 때문에 좀 빡세다. 자주 하면 좀 헐렁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정품보다는 뻑뻑하다. 막 이제 걸리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움직여 줄 때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이게 이제 조립할 때도 그렇고 지금 리뷰 테스트 하느라고 몇 번 했더니 좀 걸쇠가 약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데칼, 제게 데칼이 안 붙어 있죠? 데칼이 왜 안 붙어 있냐면 데칼이 인쇄가 표면에 돼 있나 봐요. 물론 데칼들이 다 뭐 표면이 돼 있는지 안쪽으로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데칼이 잘 벗겨집니다. 벗겨진다는 게 부착되어 있는 데칼이 긁혀져 나오는 게 아니라 프린팅이 긁혀요. 그래서 만약에 데칼을 이 친구의 돈봉된 데칼을 쓰시려면 붙이시고 바로 마감재를 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붙였냐? 지금 아시다시피 날씨에 이 습도에 마감재를 뿌릴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데칼을 붙이고 마감재도 한번 그때 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립 리뷰, 조립하고 나서의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가조립된 외관만 봤을 때는 진짜 좋다. 물론 지금도 좋아요. 외관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가동이면 가동. 그대로 설계를 반대 거를 뺏겨 왔기 때문에
가동이면 가동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사출된 파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뭉개진 부분, 몰드라든지 또 외곽선이라든지 파츠 자체가 성형이 잘못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확실히 중국 프라에 대한 한계, 아직까지 조립감 빡빡하다든지, 그리고 데칼도 원래 데칼 중국이 더 잘하는데 이 친구는 좀 패켓이란 회사가 경력자들이 모인 회사는 맞을 거예요. 아주 신생 회사가 처음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뭐 단가 문제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데칼 자체의 품질은 조금 아쉽다기보면 많이 아쉽죠. 너무 잘 긁히니까. 그거는 거의 뭐 야, 이렇게 비비면 원래 다 긁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얘 말고 SNAA라든지 다른 타 제조사 거, 또는 델피 데칼, 사제 데칼, 델피 데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요, 기본적으로 가볍게 손톱으로 긁어서는 안 긁힙니다. 심지어 반다이 거도 데칼이 긁혀 나오긴 나와도 프린팅이 긁히진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친구는 생각보다 쉽게 프린팅이 긁힌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얘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SNAA 신제품이 트리스탄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고토부키아의 스사노 레갈리아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제조사들이 반다이의 조립감을 따라오기에는 쉽지가 않다. 조립 리뷰 해봤고요. 이 친구가 비정품으로서 마지막 리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리뷰가 계속 있지는 않을 겁니다. 패켓이 지금 뭐 인기가 있고 패켓 제품이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리뷰는 살려놓을 건데, 아무래도 패켓이 재생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국내에 이제 판매되지 않거나 시간이 좀 흐르면 영상이 비공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탈이고요. 어쨌든 저의 그 신념을 무너뜨리고 샀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킷이 될 것 같고요. 비정품 킷은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제가 정품 킷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사지 않고 다른 분이 맡겨주신 거라서 비교 리뷰는 종종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품과 비정품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는 컨텐츠는 앞으로 이제 종종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사는 거는 아마 요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패켓 2.0 100분의 1 건담 조립 리뷰였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슬기로운 프라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플래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